지오메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온 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가 처음 겪어보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인지, 코로나19 치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치료 의료진들이 처방했던 두 가지 제품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마치 덜불처럼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올려놓은 전 세계적인 코비드-19 현황판을 보면 바로 새로운 확진자 수는 47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동안 누적 총 확진자 수는 약 8,200여만 명, 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18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진자 수의 추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보리스 영국 총리, 혼두라스와 볼리비아, 과테말라 대통령 등 국가 정상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 후 월트리드 국립육군 메디칼 센터에 입원을 했는데 7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4일 만에 치료되어 퇴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해서 치료하는 동안 매일 담당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담당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약물을 투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여된 약물은 항바이러스 제제인 렘데시비르와 면역 정강제인 리제네론, 그리고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기 위한 스테로이드로서 덱사메타손, 그리고 혈전 방지제로서 아스피린, 여기에 위장약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파모티딘을 투여했고,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을 투여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들 전문 치료약 외에 세 가지 같이 투여한 건강기능식품은 멜라토닌과 함께 비타민 D, 아연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중한 질환에 1국의 국가 대통령에게 어떤 약물이 투여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전문 의약품들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D와 아연, 멜라토닌이 투여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비타민 D는 이미 수많은 질병의 발현율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많은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이름은 비타민이지만 실제로는 2000여 가지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하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의 정상 혈중 농도는 30나노그램 per ml입니다. 이 수치에 도달하면 심장마비라든지 고혈압, 결핵, 저체중 출산과 같은 이런 질환들의 발현율을 대폭 낮춰줄 수 있으며, 또 이 혈중 농도가 40 정도가 되면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이 혈중 농도가 50 정도가 되면 일형 당뇨의 발현율을 낮춰줄 수 있고, 60에서 80 사이에 약 70 정도가 되면 각종 암, 췌장암이라든지 신장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과 같은 이런 암들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이런 질병들의 발현율을 대폭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에 비타민 D가 중요하게 투여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의 북부 산탄데르의 마르케스 데 발데실라 대학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로서 18세 이상 환자 216명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중환자실에 입원된 사람들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평균 14.4나노그램 per ml였고, 중환자실은 아니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은
비타민 D 혈중 평균 농도가 22.4나노그램이었으며 호흡기 증상이 없는 마일드한 환자들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살펴보니까 평균이 30.3으로 정상 범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5.4나노그램 이상이 되면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거나 만약 걸린다 하더라도 30나노그램 per ml 이상의 정상 수치가 되면 호흡기 증상 없이 약하게 코로나19를 앓게 된다는 것이고,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4.4나노그램 per ml 이하가 되면 중환자실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 하나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5일부터 6주 동안 인도 중부의 코로나19 전용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더니 무증상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약 30% 정도였고 비타민 D 정상인 환자가 약 62에서 68% 정도였는데 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은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61%에서 96.8% 사이였고 이들 중 비타민 D 정상 수치를 가진 환자들은 2 내지 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우리나라와 조금 더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위중도와 비타민 D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았더니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 이상으로 정상이 되면 96%에서 마일드하게 가볍게 이 정상을 앓게 되었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이 연구 대상자들 212명 중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한 환자가 87.8%에서 98.9%였고 이들 환자 중에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정상인 사람은 불과 4.1%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 또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게 되면 심하게 코로나19 감염증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지구 행성은 사람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태양의 에너지를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햇볕을 적절히 쬐어야 정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햇빛 노출되는 것을 피하거나 햇빛이 없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비타민 D 부족증을 앓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햇빛을 쬐어주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의 햇빛 없는 공간에서의 생활과 또 자외선에 대한 염려로 햇빛 노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결핍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많은 질병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음식으로는 공급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햇빛을 쬐어 주어야 하지만 햇빛을 잘 쬐지 않는 현대인들은 그 대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 비타민 D를 보급해 주어야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비타민 D 결핍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의 약 87%가 비타민 D 결핍이고 여성은 더 심각해서 약 94% 정도가 결핍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결핍 환자들의 대부분은 정상 혈중 농도 30나노그램에 비해서 그 수준이 20 내외로서 매우 낮은 수치를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농도 비타민 D 상태에서 만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라도 한다면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사망률 또한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하게 이 비타민 D를 정상치 30나노그램 per ml 이상으로 올려주고 가능하면 여러가지 암의 발생률도 낮춰줄 수 있는 60에서 80나노그램 per ml 수준까지 올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라스루트 헬스는 비타민 D 연구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7,32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비타민 D 이상적인 혈중 농도를 40에서 60으로 상정했을 때 비타민 D를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투여한 후에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더니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인 사람의 경우에는
만약 40으로 만들어준다면 6,000 IU를 하루에 3개월 내지 6개월간 투여해야 이 혈중 농도에 도달할 수가 있었고, 혈중 농도가 현재 20 나노그램 per ml인 사람이 이상적인 혈중 농도 40에서 60 사이 중에서 40으로 맞추려면 5,000 IU를 3 내지 6개월 써야 되고, 만약에 60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10,000 IU를 3개월 내지 6개월 투여해야 평균적으로 60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은 3개월 내지 6개월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당장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 복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혈중 농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적정치로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병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 후 주사로 빠르게 교정해도 되고,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한국인의 비타민 D 평균 혈중 농도를 참고해서 추정 복용량으로 섭취해서 이 혈중 농도를 빨리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 처방전에서 본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사용된 전문 의약품과 함께 비타민 D 아연이 병용되는데, 이 아연은 T 림프구를 활성화해서 면역 기능을 정진시켜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함께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연은 이 면역 기능 정진 작용 외에도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손상된 세포를 다시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 요용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소화효소를 생성해서 소화불량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인슐린을 생산해서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혈관의 유연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미네랄입니다. 그 외에도 중금속을 해독하고 기억력을 정진시키고 불면증이라든지 뇌피질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또 성기능 저하에도 도움이 되어서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임 치료에도 이것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항염 항산화 작용을 바탕으로 알러지라든지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질환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연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스트레스에 대항해 줄 수 있는 힘을 주는 항스트레스 미네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치료에 전문의약품과 함께 이 비타민 D와 아연이 함께 병용 투여된 것입니다. 이제 이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추천 영양제는 비타민 D와 아연이고, 그 하루 권장 복용량은 비타민 D3로서 5,000 IU, 아연으로 30mg을 하루 한 번 식후에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나 아연의 복용량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결핍 또는 정상 수치인 경우를 할지라도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시급히 이 혈중 농도를 올리는 목적이라면 위의 추천 용량을 약 3 내지 6개월간 복용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정확히 용량을 결정하시려면 병의원에 가셔서 혈중 농도를 측정한 후에 결핍 또는 정상 수치의 정도에 따라서 위의 복용 권장량을 가감해서 복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위에 비타민 D나 아연 같은 면역 정진 작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적절히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은 좋지 않으니 중도를 취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현상계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갔다고 하는 날이 올 때까지 이 지구행성의 모든 이들이 영혼의 평안함과 같이 몸도 함께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